이 시간에는 갑진일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일주란 것은 천간이 갑이고 지지가 진토일 것입니다. 갑목인 나는 나의 오행이 갑목이라는 것이고, 나의 오행인 갑목을 중심하고 나머지 상극과 상생의 관계를 보는 것이며, 또한 상극에도 내가 그걸 당하는 입장과 내가 그걸 하는 입장으로 또 나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상생에도 내가 나를 낳아주는 입장과 내가 낳는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또 세분을 한다면 8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나와 음양오행이 같은 것과 또 음양오행은 오행은 같지만 음양만 다른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십신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육신을 십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10가지를, 바로 육신 관계는 10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갑진일주라는 것은 내가 갑이고 상대방이 배우자 궁에서 상대방은 토의 기운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 중에서 갑, 나의 사주팔자에서 나의 천간이 나의 명리학에서 일간 중심이니까 나의 오행의 중심이 되고, 그런 갑의 입장에서 진을 보면 진은 편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극하는 입장이 재성이고, 그리고 또 음양이 같으면 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편재의 배우자를 두게 되는 사주팔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육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걸 당하는 입장인 금이 있고, 또한 내가 그걸 하는 재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금은 관성이 되고, 관성에는 음양이 같은 편관과 음양이 다른 정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성이 뭐냐를 한마디로 말하면, 관성은 나를 극하는 입장이니까 나의 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가 직업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입장인 바로 관성이고,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한 자식도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걸 하는 입장인 내가 갑이 되고 상대방이 을이 되는 입장이라면 바로 토일 것이고, 토와의 관계는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재성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편재와 정재로 나눌 수 있고, 나와 오행이 같은 편재와 오행이 아니고 음양이 같은 편재와 음양이 다른 정재가 있으며, 이렇게 관성과 재성은 서로 상극의 관계이고 나와 상생인 관계도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는 인성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인성에도 음양이 같은 편인과 음양이 다른 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인성은 뭐냐? 인성은 나를 낳아준 입장은, 나를 낳아주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부모의 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스승도 결국은 인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에 관계되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새로운 학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전부 인성이며, 이런 인성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나의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원천이 되는 모든 것은 다 인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낳아주는 관계, 나의 작품이나 나의 자식이나 나로 인하여 생겨난 것들은 전부 식상이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생겨난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양이 다른 상관과 음양이 같은 식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내가 창조하고 나로 인하여 생긴 것은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식신상간으로 내가 낳아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인성은 일방적으로 받게 되고 이유 없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식상은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을 두게 되면 나의 힘이 저절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것을 설기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진일주에서 보면 갑목인 내가 토를 만난 것이니까 내가 재성을 부부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배우자가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봉급을 갖다주는 것처럼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갖다주는 것은 정제이고 주다가 말다가 하는 것은 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갑진 진 안에는 을개무라는 지장간에 운이 들어있고 을은 급제이고 개는 정인이고 무는 편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을은 급제라는 것, 여기 세 가지를 같이 설명해 보면 결혼을 하니까 배우자가 돈을 자꾸만 뺏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고부터는 자꾸만 돈이 지출이 많아진다는 의미겠지요. 그 다음에 점차 같이 살다 보면 이제 나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내가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혼자 살 때는 굶고 먹든지 말든지 맨날 굶고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인이 모든 것을 챙겨주기 때문에 내가 부인 앞에 마치 아기처럼 또는 남편 앞에 자식처럼 그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될 것입니다. 호강을 받는 것이겠죠. 그러고 나서는 끝내 편지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이웃집 아줌마와 같은 숙모나 고모와 같은 그런 이모 같은 입장으로 배우자가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을개무라는 지장간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복합적으로 그때그때 둔갑을 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진일주에서 진은 용띠 운이고 이 진은 당사주에서 보면 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서로 큰 세력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갈등을 하게 될 때 중간에서 진이 들어가면 서로 다리를 놓아주고 또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은 고의 진천 고기 때문에 진천간이고 고장지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서로 충이 생기면 진에게는 창고가 열려서 큰 혜택이나 재물이 또는 뭔가가 열리게 되면 많은 것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건 사고가 생겨야 변호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이 진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남의 밑에서는 잊지 못하는 그런 고집쟁이면서 잘난 척하는 용띠에 운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물론 갑진에서 갑이
너무 센 입장이기 때문에 진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싸웠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레가 번개가 치는 대단한 싸움이 되지만 그것도 부부간에 있어서는 그걸 통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사주를 볼 때 갑진은 대단히 부부간에도 우렁찬 그런 부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진일주를 부부를 이루게 되면 좋은 점이라면 큰 훌륭한 자식을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주팔자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진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갑진일주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사주팔자의 나머지 사주팔자의 나머지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